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아. 계산을 하는 방식은. 근데 대신에 여기서 그때는 그냥 느낌적으로 몇 개 중에 몇 개 이런 거 하거나 뭐 그냥 곱하거나 뭐 더할 때도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경우의 수에서 약간 뭐 느낌적으로 하는 그런 게 강했지.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좀 체계를 잡아줬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확률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시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 시행이라는 건 중학교 때 나오는데 그냥 실험이나 관찰, 시행 여러 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돼. 이거 시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한번 뭔가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표본 공간.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야. 이거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야. 함수도 이 수학하에서 함수도 집합을 배우고 나서는 새로 뭐 x에서 y로 뭐 대응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함수에 의해서 막 정의가 되는데 확률도 함수에 의해서 정의를 하게 될 거야.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나오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들의 집합은 1, 2, 3, 4, 5, 6.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를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름을 붙여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사건이 아니고 확률에서 사건은 수학적 확률에서 사건은 이거의 부분 집합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거를 말로 쓸 수도 있고 2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소인수 2를 가졌다. 아니면 뭐 2와 서로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2, 4, 6. 딱 이렇게 하나만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되게 똑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집합으로 나타내면 하나만 되니까 아마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내기로 한 것 같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아무거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부분 집합들은. 예를 들어 5의 약수가 나온다. 1, 5. 1, 5가 나오는 사건. 3, 4가 나오는 사건. 이게 나올 확률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집합으로 표현한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집합을 따지면 공집합. 공집합을 나타낸다. 이제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이거 집합이랑 똑같아. 배반집합, 여집합. 자, 집합이랑 똑같아서 합집합, 곱집합, 배반집합, 여집합. 요 1번, 2번은 4번은 1번, 2번은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을 말하는 거고 합집합, 교집합. 읽어보면 뭐 그냥 뭐 알 수 있을 거야.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관계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 자, 여사건은 바깥쪽 아닌 거라고 이제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붙여줄 거다. 나 하나 얘기 안 했네.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1, 2, 3, 4 원소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 한다.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아마 문제 풀 때 별로 적용되지 않아. 계산할 때 쓰이지 않으니까 시험 볼 때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읽어보고 해야 될 거고. 자, 보자. 배반 사건이란 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사건 A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집합으로 따지면 2, 3, 5지. 이거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랑 교집합이 없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2, 3, 5가 들어가면 안 되고
1, 4,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수학하에서 했던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 근데 2의 세제곱이지? 공집합 아니라는 보장 없으니까.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뭐 그렇대요. 그냥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뭐 맞네? 여기까지 그냥 해야 될 것 같다. 앞에 뭐 그 사건이라는 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본격적으로 확률. 우리가 확률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세련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쓸 거다.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하고 가로 A 이렇게 쓴다. 뭐 원소의 개수가 뭐 이런 거다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확률을 구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야. 전체 개수분에 해당되는 거 개수. 예를 들어 소수가 나올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올 사건은 6분의 3 이렇게 하잖아. 왜 이렇게 하냐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 일단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란 뜻이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같을 때는 개수분의 개수로 센다.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센다. 왜냐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같으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같기 때문에 6분의 3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 같다고 믿으니까. 이게 조작이 된 주사위라서 1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지. 하지만 공평한 혹은 공정하게 만들어진 주사위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결과적으로 개수를 세게 돼.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본다는 거지. n번 해서 R에 n번 일어날 때 요것이 통계적 확률. 근데 이게 아무 규칙 없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거라면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약간 수학2에서 극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대충 나온 거 그냥 분해하면 그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500번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175번 나왔다.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크게 구분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많이 다루니까 그냥 뭐 크게 알아둬도 돼. 기본 성질은 집합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래 알고 있는 거야. 원래 사건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1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 0은 안 일어나는 거. 여기 밑에 설명 있네. 반드시 일어나는 건 1, 절대 안 일어나는 거 0. 공집합, 전체 집합.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는 별 다른 게 없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8이래. 전체 36가지 중에 8, 2, 6. 여기 있네. 2, 6, 3, 5, 4, 4, 5, 3, 6이 5가지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곱이 홀수다. 36분의 3 곱하기 3 4분의 1 이렇게 그냥 풀면 돼. 자, 이제 순열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그런 것도 이제 5명이 일렬로 설 때 전체 경우가 5팩토리야. A, B가 서로 이웃한다. 이웃해서 서는 경우 4팩 곱하기 5분의 2다. 생각할 수 있고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순열 4팩 5팩을 5로 나눈 거.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좋겠지. 나는 뺄 거야. 이웃하면은 한 명으로 보고 3팩 곱하기.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 여기서는 세워놓고 따로따로 끼워 넣었는데 그래도 2분의 1이 나왔어.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공이 총 12개가 들어있다. 3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축구공이 나온대.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낸대. 축구공 5개 중에서 3개만 축구공만 나오는 경우 전체 경우. 이거를
여기쯤 돼서 헷갈릴 수가 있어. 잘못하면 확률에서는 공을 구분할 수 없어도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돼.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3개가 나오는데 배구공만 3개 나오거나 축구공만 3개 나오는 경우 한 경우로 칠 수도 있잖아. 구분이 안 되면 확률에서는 구분을 한다. 왜냐? 아주 간단하게 가끔을 물어보는 거라서, 검은 돌이 하나 들어있고 흰 돌이 10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하나를 뽑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검은 돌이 나오거나 흰 돌이 나오거나.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인가? 아니지. 달라도 개수는 영향을 준다. 구분을 못하더라도 개수는 영향을 준다. 자,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은 전체의 12C3 중에서 농구공 중에서 2개 4C,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지. 9C 이렇게. 8C1이네. 8개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돼. 통계적 확률을 보면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3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11번에 2번 꼴로 11분의 2가 됐다는 거야. 확률이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11분의 2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라는 거는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같다 라는 뜻이야. 11C 중에 흰 공엔 n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거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11C는 11, 10, 2, 1, n-1, 2, 1이 11분의 2, 11약분, 2약분 넘어가면은 20, n 곱하기 n-1이 20이니까 5, 4, 20이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안 되지. 개수니까. 이렇게. 그냥 식을 쓰고 나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새로운 내용 별로 없어. 요거는 오히려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알아두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연속적인 변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을 하나 찝는다든지 요 넓이에서 관역에서 그러니까 관역이 하나 뭐 이렇게 가서 맞는다든지 화살이 가서, 그럴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확률이 분포한다고 생각하면 넓이에 비례한다. 혹은 여기서 길이에 비례하게 나온다. 뭐 그 정도.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건데 빠졌어. 근데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가운데를 겨냥해서 쏘면 가운데 맞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좀 더 똑같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긴 하지.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알아둬야 되겠다.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 거는 풀고 나서 보자.